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인데요. 북핵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플로리다주를 방문했다 돌아오는 기내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중국과 일본, 한국을 11월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에이펙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이어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한중일 3국 순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방문은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이번 순방에서는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72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 만찬회동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롭게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국을 통한 북한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이 결정되면서 방문 순서와 일정을 놓고도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일본은 2박 3일, 한국은 1박 2일이어서 외교 실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주요 국가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평창 올림픽 홍보에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고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도착 첫날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귀국하는 21일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조연설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개발, 난민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의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도 기조연설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양자회담이 추진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대표단도 접견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많은 지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스포츠 재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성원과 협조에 문 대통령은 20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홍보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뉴욕의 금융경제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12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서 정상 차원의 우위와 신뢰 협력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22일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에서 부상한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또 우리의 적이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게 오랜 정책이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어디에 보관할지, 핵무기나 그와 같은 것을 어디에 둘지를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적들이 이들 무기를 겨냥할 수 없는 것이 억제력의 일부라며 항상 엄청나게 큰 물음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지원이 될 전망인데요.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힙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의 보건사업 지원을 검토하고 오는 21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으로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90억 6천만 원의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45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의 영양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의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의 백신, 필수 의약품 제공, 영양실조 치료 사업에 쓰입니다. 지원이 확정된다면 21개월 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 여부는 오는 21일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협의체, 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결정합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지원 내역이나 추진 시기는 달라져도 사실상 원안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지원이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며 북한 미사일 트랙과 인도주의적 트랙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안보리 제재의 이행 전략을 공고히 해야 하는 시점에 굳이 이러한 방침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설명했다고 했지만 당장 일본 측의 반발로 한미일 공조의 엇박자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올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보수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최고조로 치닫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계획이자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계획이라며 결국 김정은의 비자금을 두둑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지금은 대북 지원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